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번 주에는 5경기로 치러졌습니다. 26라운드. 어쨌든 근데 경기 자체는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덕분에 순위 싸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순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강 5중 5약에 딱딱딱. 네.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그 파트별로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번 주 주중 라운드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리뷰 앤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첫 경기 20일 펼쳐지는 대구와 광주전. 제 퐁당 패턴픽. 네, 예측이 맞았습니다. 광주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야, 그 패턴픽 칭찬한 분들 많고 저도 놀랬습니다. 예측할 때 원래 전력 분석 뭐 흐름 다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안 보고 패턴만 퐁당. 아니 토 찍을 때 그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통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경기 내용을 보면 확실히 광주가 대파 원정에서 좀 강했잖아요. 그렇죠. 3연승제를 달렸습니다. 맞아요. 네. 인천전에 이어서 2연승 질주하면서 확실히 반등한 모습이고, 대구는 리그 4연패에 빠지면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구는 경기 전 라마스 입단식을 하면서 라마스를 위한 경기가 될 것 같았는데 이 경기는 윤평국을 위한 경기로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반전은 일단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 이야기도 이따 서울 포항전 판정 이슈와 묶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대구가 김우성이 이제 퇴장당하지 않고 경고만 받으면서 남게 됐죠. 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후반 5분에 김진혁이 선제골 넣으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날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 선수들이 눈이 좀 돌아가 있더라. 네, 머리를 막 들이밀고 약간 예전에 마린의 스팀팩 맞은 것처럼 네, 눈빛도 다르더라. 그래서인지 전반에도 저도 느꼈던 거는 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뛰고 세컨볼은 대부분 다 광주가 따낸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제골 실점한 이후로도 몰아붙이다가 후반 15분이죠. 엄지성이 이으뜸의 프리킥을 동점골로 연결합니다. 다소 행운의 골로 보였는데 본인이 이제 인정했습니다. 약간 잡아두려고 했는데 길었다. 근데 그게 득점이 됐다. 아, 근데 그 반응 속도는 좋았어요. 반응 속도는 좋았죠. 네. 그리고 24분에 여봉훈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둡니다. 그 엄지성 같은 경우 다시 좀 얘기 드리면 자신감, 기본기, 스타성 두루두루 갖추고 있거든요. 큰 경기에서 잘해. 네, 정말 좋은 재능이라는 사실을 이날 다시 느꼈는데, 그래도 KOM은 아무래도 평국이 형에게 조금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넘버 3라고도 좀 봐도 무방한데 윤보상이랑 이진영이 둘 다 다쳤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기회를 잡았는데 이날 4개의 선방쇼, 그런데 4개의 슛이 모두 다 슈퍼세이브였습니다. 특히 라마스의 결정적인 슛 2개 쳐내고 에드가 헤더, 그리고 정태욱의 발리까지 쳐내면서 팀 승리를 지켰습니다. 라마스 꿈에 아마도 윤평국이 나오지 않을까. 자, 두 번째 경기는 성남과 전북전 0대0 무승부로 성남이 전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북이 성남에 말린 경기였습니다. 일단 리차드가 경고 누적으로 빠진 성남을 좀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전했어요. 그렇죠. 네, 김보경이 찔러주고 한교원이 빈 공간 달리고 혹은 송민규가 측면을 빠르게 벗겨내는 이런 좀 알아도 못 막는 속도감 있는 공격이 나와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공격, 좀 느린 공격으로 좀 일관을 했습니다. 한교원 쪽에서 계속해서 상황이 나올랑말랑 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패스가 안 좋거나 상대 수비수가 영리하게 걷어내면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후반에 문선민 투입한 이후로는 문선민이 좀 모터단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혼자 빨리 뛰었다. 팀 전체의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일류첸코의 헤더도 좀 빗나가는 그런 모습. 거세게 내린 비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고, 뭐 4경기만의 원정, 그리고 경기 간격이 짧았고, 뭐 구스타포 송민규 선발, 뭐 후반 문선민 투입, 이런 예측 가능한 어떤 라인업 등등의 이유로 지금 득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쩌다가 이제 득점 못하는 경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북의 원정 성적은 확실히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최근 원정 11경기에서 4승밖에 따내지 못했다. 그리고 평균 원정 득점이 확실히 홈보다는 떨어진다는 점이 보완점으로 남았고요. 성남은 전반기 막바지 6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반기 들어 6경기 중 3경기에서 클린시트, 전북 상대로도 지금 무실점했다는 것도 굉장한 성과를 보이는데, 네. 김남일 감독은 승점 3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무승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OM은 성남 쪽에서 차지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성남도 좋은 경기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전북 홍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남도 역습 상황에서 좀 상대를 위협할 만한 찬스가 있었는데 홍정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비 마스터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볼 획득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5개였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제주전입니다. 수협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진짜 상성이라는 게 확실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수원FC는 포항에는 3번 다 졌거든요. 네. 근데 제주를 상대로는 3번 오. 다 이겼어요. 사실 수원FC 입장에서 이 경기가 중요했던 게 최근 흐름이 좀 1무 2패로 꺾였고 이날 홈구장을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겼던 첫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려운 경기였지만 어쨌든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기기 힘든 경기였는데 결과를 만드는 걸 보고 김동인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아, 팀에 힘이 좀 생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원FC는 라세 파트너로 이날 김승준 넣었고요. 정동호가 빠진 오른쪽 윙백 자리에 조유민을 투입하는 변화를 줬는데 김동인 감독한테 아, 왜 조유민 넣었어요?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볼만찬 보고 조유민이 제주의 상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고 확신했다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직접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서울 꺾고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호, 이동수, 이동률, 진성욱을 넣으면서 이날 뭐 강원전이 물론 취소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원정 3연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부분 로테이션을 썼습니다. 네. 경기는 제주가 잘했습니다. 특유의 압박, 많이 뛰는 축구로 수원FC를 밀어붙였는데 물오른 득점감과 보여주고 있는 주민규가 아쉬운 찬스, 그 센스 있는 슈팅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놓치기도 했고요. 여기에 전반 27분 큰 변수가 생깁니다. 수원FC의 중원의 축이자 공격의 중심인 무릴로가 부상으로 나가요. 꽤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뭐 경고는 고사하고 좀 파울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판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제주는 이후 이제 박원재의 슈터링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홍준호의 강력한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등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칩니다. 잘 버티던 수원FC의 기회를 준 것은 베테랑 양동현이었습니다. 이날 KOM 양동현으로 하겠는데요. 후반 교체 투입돼서 양동현이 라스의 결승골 만들어냈거든요. 후반 19분이었죠. 감각적인 돌파로 이 페널티킥을 얻는데 정말 그 약간의 찰나의 그 타이밍을 뺏으면서 얻은 드리블이었거든요. 제일 잘해. 네, 그게 확실히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 이 페널티킥을 라스에게 양보하는 과정에서 이 훈훈함, 볼에 이렇게 딱 키스하고 딱 주더라고요. 예, 그런 간지가 좀 빛나지 않았나 싶으면서 이날 경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장면이었기에 KOM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는 전반보다는 후반에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수원FC의 3백이 이날 좀 빛났거든요. 잭슨은 확실히 복동인 게 수원FC의 3백이 이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약간 좀 판정이 좀 애매하게 좀 간 것도 있긴 하지만 제주 벤치가 계속해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경기에 뭐 남길 감독은 뭐 판정 언급해라 그랬더니 더 이상 뭐 벌금 받기 싫다라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좀 불만도 나타내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판정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던 거는 그만큼 경기가 풀리지 않았고 이날 경기에 대한 승리가 간절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주는 마지막 이정문의 항의마저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수원FC의 무릎을 꿇고 3연패 수원FC전 3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 서울과 포항전 난타전 끝에 2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경기 초반 서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29분 나상호가 선제골을 넣고 38분 팔라시오스가 일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세까지 점합니다. 팔라시오스 이슈는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전직 국제심판께 좀 리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한 다이렉트 퇴장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스마르와의 거리, 발을 갖다 대는 속도, 그리고 발의 모양 이런 거를 따진다고 해요. 근데 상대를 해할 수 있는 그런 반칙이라 심판들도 엄중히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대구 광주전도 판정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도 좀 전해드리면 경합 상황에서 공이 떠난 뒤 김우성의 정강이가 이준의 목을 가격한 그렇죠. 그런 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목이 좀 꺾이면서 오 이거 심한 파울이야 이렇게 빼박 퇴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경고가 적당했다. 괜찮은 판정, 적절한 판정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팔라건에서도 좀 언급한 거리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일단 몸을 날린 상태예요. 근데 상대가 머리를 들이밀었잖아요. 그래서 자세를 바꿀 수 없었다. 나른 상태에선 갑자기 뭐 착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고 주심이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 포항전 경기 얘기를 하면 포항이 남은 시간 잘 싸웠습니다. 선제골 먹고도 전반 추가 시간에 크베시치가 값진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 후반 7분에 가브리엘에게 헤더로 실점하면서 좀 리드를 내주는데 33분이죠. 강상우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멋진 발리로 동점골을 만들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냅니다. 서울 입장에서 보면 반등하려면 이런 경기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비겨도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종료 직전 팔로세비치가 페널티를 놓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KOM은 포항 골키퍼인 강현무로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날 3개의 선방을 기록했는데 마지막에 팔로의 페널티를 웃으며 막는 장면 진짜 소름이었습니다. 완전 진짜. 소름.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팔로세비치랑 잘 알다 보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신경전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성공했다는 점. 지금 현 시점 포항의 에이스는 강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울산 수원전입니다. 울산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울산 한숨 돌렸고요. 수원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울산 이날 승리로 성남과 비긴 전북과의 2위 전북과의 승점차를 5점으로 벌렸고요. 반면 수원은 3연패 퍼포먼스 최근 6경기 1무 5패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울산은 이날 젊은 피로 키워드를 맞췄는데 오세훈과 올림픽 4총사를 전면에 내세웠죠. 수원은 최전방 노동건 선수 오랜만에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골키퍼 노동건 선수 오랜만에 나갔고 최전방에 권창훈 선수가 다시 서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경기는 대단히 재밌었어요. 치고 받는 양상이었는데 울산이 이동경이 날카로운 발끝으로 좋은 기회 만들어냈고 수원도 모처럼 전반기스러운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수원이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었죠. 전반 8분 정상빈이 컵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태한 발에 이렇게 찍히는데 VAR 결과 페널티킥으로 선언이 됩니다. 첫 킥은 조현우한테 막혔지만 다시 찾고 재차 킥을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세레머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악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후 이제 울산의 공격이 매서워지는데 이동경, 이동준이 연이어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31분 이청용이 진짜 그야말로 완벽했던 기회. 근데 진짜 어이없이 놓쳤어요. 이게 진짜 야쿠브급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경기가 멈춘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청용이라서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예. 경규 이제 본인도 어이없었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올 시즌의 미스가 아닌가 싶은 미스인데 이 실수가 이청용을 깨운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이청용이 동점골과 역전골을 폭발시키면서 이날의 히어로가 됩니다. 당연히 KOM 선정해야겠죠. 전반 38분 오세훈 서령으로 이어지는 볼은 소녀슛이 아니라 그야말로 레이저 슈팅으로 발등 보세요. 빡 힘줘서 때린 것 같아요. 동점골을 만듭니다.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난 이 얘기 듣고 나는 진짜요? 첫 골인가? 그랬는데 341일 만에 골이라고. 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선수의 위치가 화면상으로는 옵사이드 위치로 보이긴 하거든요. 주심은 VAR 결과는 득점으로 선언하는데 심판 소위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5분에도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던 이청용은 후반 37분 클래스를 과시하며 경기를 뒤집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짝 딱 띄우면서 이 센스 있는 기술은 왜 이청용인지, 그가 왜 잉글랜드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 환상적인 장면이었고요. 울산 후반 추가 시간 이동준의 행운의 골까지 묶어서 완승을 마무리합니다. 수원은 이날 경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 아쉬운 패배일 것 같은데요. 공격의 핵인 정상빈이 부상 아웃된 게 좀 아쉬웠고요. 권창훈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의 모먼텀으로 꼽는 장면인데, 그래서 저는 KUM도 조연우라 할까 싶을 정도였는데 후반 14분이었죠. 강현목이 노마크에서 왼발로 때린 슈팅이 있는데 조연우가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는 설명으로도 모자랄 정도의 엄청난 선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수원이 기세를 올려서 치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결과였고 울산 입장에서는 승리의 모멘텀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6라운드는 전체적으로 골키퍼들의 활약이 좋았던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자, 27라운드 프리뷰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24일 오후 7시 광주 전형구장에서 열리는 광주 성남전입니다. 네, 두 팀 모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광주는 주말에 대구 잡고 2연승, 성남은 전북과 비기면서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상성에선 성남이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첫 맞대결에선 2대0으로 승리했고요. 지난 1일이었죠. 광주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성남 특유의 단단한 수비가 살아나고 있어서 광주가 꽤나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주 공격진 상태는 꽤 좋습니다. 지난 대구전 돌아보면 엄원상이 후반 교체 투입된 이후에 팀이 살아났거든요. 엄지성도 매경기 발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모처럼 엄엄 듀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풀메인 헤이스와 수미 김원식이
징계로 인해서 강제 휴식 취했잖아요. 이날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김종욱, 두현석, 곽광선 이 세 선수도 팀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쿼드 상태가 어느 때보다 좋고 조나탄은 아직도 좀 기다려야 합니다. 광주는 이러한 스쿼드의 다양성에 기대를 걸 것 같고요. 성남도 핵심 수비수 리차드가 징계 씻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는 교체를 뛰었는데 공격원도 백신 여파로 좀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으니까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요. 밀리치, 강재우가 이날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핵심 미들인 이규성은 지난 경기에서 아예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맞아요. 부상은 아니고 폼이 떨어졌다는 얘기만 한 걸 보면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권순영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해봅니다. 지켜볼 선수는 아무래도 한 골차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성남의 밀리치 아니 꼽을 수 없고요. 광주에서는 어린 엄이 터졌으니까 이제 큰 엄원상이 한번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돌아보면 올해 두 번의 성남전에서 엄원상이 모두 없었거든요. 예, 이 경기 킬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대구와 달리 성남 수비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무승부 0대0이 보입니다. 아, 요새 참 픽이 좋아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는 25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전북 포항전입니다. 이날 경기 키워드는 그냥 포항으로 하겠습니다. 네. 옛 포항파들이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 지난 4월 맞대결에서 김상식 감독이 포항 출신인 일류첸코, 김승대, 최영준을 모두 선발로 내보내면서 일류첸코가 이날 2골 넣고 뭐 이러면서 이런 선택이 맞아떨어지면서 3대1 대승을 거뒀거든요. 이날도 비슷한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올여름 포항을 떠나 전북으로 이적했잖아요. 송민규의 발끝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플레이어 꼽겠는데요. 송민규가 아직 경기력적으로는 100%가 아닙니다. 전북도 지난 성남전에서 그런 측면에서 비겼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북의 선두 추격 여부도 가능해질 전망이고요. 송민규 어쨌든 대표팀 명단 이름 올렸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분위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포항은 전력 누수가 많습니다. 팔라시오스 지난 경기 퇴장 여파로 이번 경기 뛸 수 없고요. 중원의 핵이죠. 신진호도 경고 누적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임상협, 이수빈으로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서울전에서 어쨌든 수적 열세로 뛰기도 했고 스쿼드가 얇은 편이잖아요. 포항이. 체력이 역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의 키맨이 송민규라면 포항은 강현무, 뭐 지난 경기 KUM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는데 요새 워낙 좋은 폼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전북의 슈팅을 모조리 강현무가 막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현무의 손끝을 기대하는 게 포항 팬들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전북 가겠습니다.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선수층이 두터운 전북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최근 5경기 승점 따져보니까 포항이 8점이에요. 나빠 보였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전북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7시 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울산전입니다. 네, 서울은 포항 상대로 다 잡은 경기 놓치면서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습니다. 포항전 경기력 자체는 좀 자신감을 줄 수 있지만 마지막 팔로의 피켓 실축이 주는 정신적 데미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가브리엘, 흔히 말하는 뚝배기가 조금 발휘됐다는 건데 전북전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헤더골을 만들었습니다. 박진석 감독이 광주 시절에 펠리페에게 공격의 정권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엔 지동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브리엘 출전 시간을 좀 조절했는데 앞으로는 좀 가브리엘 그냥 믿고 좀 단순하더라도 뚝배기를 믿고 가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지동원이 지난 포항전에서 허벅지 붙잡고 교체 아웃됐거든요. 경기 간격 따질 때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이 경기에서 좀 중요하다. 저는 키플레이어로 가브리엘을 꼽겠습니다. 울산은 수삼 잡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7월 30일 서울 원정에서 0대0으로 좀 약간 말렸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원정 2경기 연속 제주랑 서울에 좀 비겼거든요. 네, 최근 원정 7경기에서 2승밖에 따내지 못할 정도로 원정 울산이 홈보다 확실히 좀 약하다는 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스쿼드의 힘으로는 서울을 좀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수삼전에서 교체로 뛰었거나 교체 명단에 들었거나 엔트리에 제외된 선수들이 윤빛, 힌터제어, 박호, 김민준 뭐 이런 선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들 중심으로 스쿼드를 꾸려도 서울전에는 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울산의 힘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원정 울산은 100% 믿기 어렵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이 흐름을 탔다는 점에서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같은 시각 열리는 인천 대구전 살펴주시죠. 인천 강원전이 부담스러운데 의외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성남전과 같은 경기들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력적 부담이 큰 경기예요. 1대0 경기이기도 했고 상대가 계속 밀어붙인 경기였고, 여기에 또 강원의 상승세가 부담이 돼서 조성환 감독도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좀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경기가 수년되면서 부담 덜었습니다. 인천은 빡빡한 일정 속에 한결 여유를 가지게 됐고, 여기에도 이렇다 할 부상자도 없기 때문에 네. 성남전 승리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고요. 대구는 최근 4연패, 수비가 계속 멀티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홍정훈의 공백이 굉장히 큰데 목적에 좀 아직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날 경기에 나설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홍정훈이 만약에 들어오면 대구는 한결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이 경기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징야가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대구의 고민인데, 영입 후에 서서히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라마스가 대구의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서 공격 전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세징야가 마무리 쪽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라마스의 발끝, 지난 경기 어쨌든 0점을 좀 조준을 좀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있어요. 네. 네, 이번 경기 주목할 만하고요. 인천은 비말 논란을 푼 네게바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대구가 지금 속도에서 흔들리면서 수비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게바의 돌파가 인천 공격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게바 선수의 드리블, 그다음에 스피드가 이 경기에서 인천의 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인천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에 홈 2점까지 있습니다. 저도 인천 승하겠습니다. 대구 수비가 전반기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8시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 더비입니다. 올 시즌 세 번째 수원 더비인데요. 네. 사실 수원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 직전 맞대결 오심부터 사실 좀 꼬였어요. 흐름이 꼬였잖아요. 박건하 감독도 이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네. 매듭을 하면 여기서부터 풀고 싶은 생각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수원은 울산전에서 발목이 꺾인 정상빈이 뛸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취재 결과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3주 정도 이탈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들리고요. 네. 권창훈이 어쨌든 공격 쪽에 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자리에 누가 나설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은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울산전에서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확실히 얇은 스쿼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거든요. 빡빡한 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체력 부담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FC도 부상자가 있습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다친 무릴로가 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승규가 그 자리를 메울 텐데, 무릴로가 워낙 수비 가담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영재, 박주호로 이어진 쓰리미들이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한승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유지될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측면도 정동호가 출전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지난 경기는 조유민이 나왔는데 이날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허리지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팀 모두 100% 전력이 아닌 가운데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수원은 니콜라우가 저는 키를 쥐고 있는 게, 어쨌든 정상빈의 자리는 제리치보다 니콜라우가 나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선수 계속해서 지금 수원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날 어떤 모습 보일지 중요할 것 같고요. 수원FC는 집중 견제로다가 라스의 부담을 지금 양동현이 잘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김도인 감독 머릿속에는 지금 어쨌든 김승준, 타르델리보다는 양동현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크거든요. 어쨌든 이 두 세컨 공격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수원 더비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저는 흐름은 수협이지만 어쨌든 수원이 이 경기는 굉장히 빡빡하게 뛰지 않을까,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홈에서. 네. 네. 저는 수협 승하겠는데 여러 이유로 수협 승을 걸겠습니다. 여러 이유. 네. 자, 26라운드 리뷰 그리고 27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다시 리뷰 앤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